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몽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체의 증기압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액체의 증기압력은요, 액체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내는데요. 액체의 증기압력이 뭐고 그리고 온도하고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액체의 증기압력이 뭐냐? 먼저 동적 평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동적 평형 우리 화학 1에서 배웠었죠? 뭐냐? 만약에 밀폐된 용기에 물을 넣어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증발 속도는 그대로인데 수증기 양이 증발에 의해서 많아지게 되면서 응축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빨라지는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르면 물의 양도 변하지 않고 수증기의 양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요 상태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라는 것을 화학 1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또 나오냐? 바로 증기압력이 이 동적 평형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증기의 압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증기압력은요, 이러한 실험 장치가 설치됐다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생긴 유리관을 준비하는데, 한쪽은 진공 상태고 한쪽에는 물이 차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수은이 차 있죠. 자, 요거 우리가 기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엔 진공 상태였으니까 이 물이 증발이 일어나면서 점점 수증기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수증기도 기체잖아요. 기체니까 압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수증기가 이 수은을 밀어낼 겁니다. 그러다가 수증기가 증가할수록 압력은 증가하게 되고, 압력이 증가하다가 얘네들이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 수증기가 일정한 양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증기의 압력은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때 수증기가 만들어내는 이 압력, 동적 평형 상태의 수증기의 압력을 바로 물의 증기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가 물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액체면은 그 액체의 증기압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기압력이란 무엇이냐? 액체 표면에서 증발과 응축이 동적 평형을 이루었을 때 그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바로 증기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증기압력의 과학적 정의인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증기압력을 액체가 기체가 되려고 나가려는 힘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뒤에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증기압력은요, 물질의 종류, 즉 액체의 종류나 아니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증기압력은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기압력도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액체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을 그래프로 표현한 요 곡선을요, 바로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증기압력 곡선, 요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를 봤더니 200, 400, 600, 800, 1000 이렇게 가로줄이 잘 그어져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증기압력 760mmHg에 이렇게 가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물의 증기압력 곡선인데 760mmHg,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자, 요거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대기압을 뜻하는 압력이었죠. 지금 이 증기압력 곡선에서 대기압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가로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물의 온도를 가열하다 보면 증기압력이 증가하다가 대기압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아까 증기압력은 선생님이 액체가 기체가 되려는 힘, 외부로 나가려는 힘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액체가 외부로 나가려는 힘을 막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 대기 중에 있는 대기압이 얘를 누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액체는 쉽게 기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즉 외부로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온도가 증가해서 이 외부에서 누르는 힘보다 액체가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세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는 외부로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액체가 외부로 나가려는 힘인 증기압력이 외부에서 누르는 힘인 대기압과 같아지게 되면요, 액체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서 기포가 발생합니다. 자, 액체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많이 봤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바로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바로 끓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끓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기압에서 100도씨가 되면은 증기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지기 때문에 요 100도씨 온도에서 끓게 되죠. 그래서 이 온도를 바로 끓는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의 정의를 다시 정의하자면 액체의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대기압은 우리가 1atm 760mmHg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이 1atm일 때의 끓는 점은 우리는 기준 끓는 점이라고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기준 끓는 점은 100도라고 우리가 배웠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눈치가 빠른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의 온도를 100도까지 올리지 않더라도 만약에 외부 압력, 즉 누르는 힘을 낮추면 낮은 온도에서도 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외부 압력,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낮은 온도에서도 이 증기압력이 충분히 외부 압력을 이길 수 있으니까 끓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한번 실험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상태의 열 실험을 한번 해보자. 여기 전기포트에 아주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 통에 넣은 물의 온도는 약 섭씨 85도입니다. 그리고 한 발, 두 발, 세 발, 여러 차례 펌프질로 통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자. 오, 잠잠했던 좀 전과는 달리 물이 정말 보글보글 끓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이 섭씨 85도만 되어도 진공과 가까운 상태에서는 끓는 점이 낮아져 이렇게 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물이 100도가 되지 않았는데도 외부에서 누르는 외부 압력이 약해짐에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도 물이 충분히 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라는 이 현상을 드디어 증기압력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물은 100도에서 끓을까에 대한 원리를 말이죠.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저번 시간까지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해지면 이 분자 간의 인력을 뜯기 힘들기 때문에 끓는 점이 증가한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끓는 점을 통해서 분자 간의 인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자, 그런데 분자 간의 인력과 끓는 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증기압력의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숨어 있냐? 자,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해지면 증발이 어렵겠죠. 자, 증발이 어려우면 증기압력이 감소되겠죠. 왜? 잘 못 나가니까. 자, 증기압력이 감소되면은 내가 외부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를 가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분자 간의 인력은 끓는 점에 비례한다. 요 사이에는 이러한 원리가 숨어져 있던 겁니다. 여기서 좀 더 확장돼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바로 증기압력을 통해서 분자 간의 인력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액체의 증기압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34.6도에서 다이에틸 에테르, 에탄올, 물, 수은 네 가지 물질의 증기압력을 비교해 볼게요. 자, 34.6도에서 다이에틸 에테르는요, 이미 대기압에 도달해서 760mmHg의 증기압력을 갖고 있고요.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약 100 정도의 증기압력을 가지고 있고, 물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의 증기압력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은 같은 경우는 증기압력이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수은은 거의 증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을 비교했을 때 다이에틸 에테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수은이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증기압력을 통해서 분자 간의 인력을 비교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은 누가 가장 세다? 수은이 가장 세다고 할 수 있죠. 왜? 수은은 분자 간의 인력이 세서 증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가장 낮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증기압력을 통해서 분자 간의 인력을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끓는 점도 비교하면, 자, 끓는 점은 증기압력이 외부압력, 대기압과 같아지는 순간이죠. 대기압과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봤더니 다이에틸 에테르 같은 경우는 34.6도에서 도달했고, 에탄올은 78.4도, 물은 100도, 수은은 356.7도에서 대기압과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끓는 점은 다이에틸 에테르가 가장 낮고 수은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끓는 점뿐만 아니라 증기압력을 통해서도 분자 간의 인력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증기압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증기압력은요, 어떤 액체가 증발과 응축의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선생님의 개인적인 정의로는 액체가 외부로 나가려는 힘으로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체를 누르는 외부 압력보다 증기압력이 같아지게 되면은 거기서 끓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불렀고요. 일반적인 대기압 1atm에서의 끓는 점을 우리는 기준 끓는 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는 것은 증발하기 어렵다는 거고, 증발하기가 어려우면 증기압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기압력을 통해서 분자 간의 인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요걸 알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액체의 증기압력을 비교하면서 각 액체의 분자 간의 인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체적인 증기압력의 개요 잘 잡히셨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액체의 증기압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번 수업을 잘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